국수와 같은 면, 빵, 과자, 피자 등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적게 먹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영양 부족입니다. 밀가루는 고도로 정제된 식품으로 그 과정에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같은 영양소는 밀가루에 전혀 들어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가 주재료인 음식들을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이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 비만 등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밀가루는 당지수가 높습니다. 식빵 91 짜장면 80 라면은 73으로 기준인 5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당지수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어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밀가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대부분 당지수가 높아 체내 흡수가 빠릅니다. 당장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공복을 빨리 느끼게 되죠. 이란 이스파한의대 연구팀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 평소 자주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 조사, 식습관과 관상동맥 질환의 연관성을 살펴봤는데요. 밀가루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이 더 높았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려면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탄수화물이 92%, 단백질이 8%인 밀가루는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꼽힙니다. 또한 당지수가 높으면 소화가 빨라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지고 지방만 는다는 것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밀가루를 주식으로 섭취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는데요. 밀가루 섭취가 상당한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복부 비만과 근육 부족이었으며 다수는 간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부에만 살이 찐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간에도 살이 찝니다. 지방간이라고 들어보셨죠? 밀가루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나는 건강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몸 상태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밀가루 음식 섭취가 많은 분들에게 조절을 해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식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참아지지가 않죠. 특히 밀가루와 같은 고탄수화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과자나 케이크 같은 달달한 음식, 피자 또는 떡볶이 같은 단짠단짠한 음식들 대부분은 탄수화물 덩어리죠. 밀가루 음식, 그렇다면 왜 자꾸 생각이 날까요? 왜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중독 때문입니다. 중독? 술이나 담배만 중독이 되냐고요? 아닙니다.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도 중독이 됩니다. 배가 고픈 것과 상관없이 자꾸만 밀가루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중독의 이유는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데요. 밀가루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은 신경세포와 함께 이동하며 쾌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우리가 케이크, 도넛, 과자 등 단짠 음식들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도파민의 분비가 과도하게 반복되면 이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한마디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뇌는 계속해서 도파민 분비를 원하게 되고 탄수화물을 보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현상, 즉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밀가루,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이제 알았으니 그럼 이제 섭취를 줄여야겠죠?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밀가루를 3주간 끊었더니 생긴 놀라운 변화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는 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 3주간 밀가루 끊기 미션을 주었습니다. 백미밥, 빵, 면, 과자 등 간식 등까지 모두 끊는 것입니다. 3주 뒤 이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선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근육량이라는 게 아무리 운동을 해도 늘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밀가루를 끊으니 자연스럽게 단백질,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다 운동까지 병행한다면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또한 지방간 수치도 내려갑니다. 간에 기름기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을 보면 전혀 간 건강과 연관성이 있나? 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밀가루를 끊은 지 3주 만에 간 수치 또한 내려갔습니다.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절제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항진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밀가루를 끊게 되면 호르몬 분비의 영향으로 불균형했던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밸런스를 찾으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밀가루를 적게 섭취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 다른 영양소와 함께 균형 잡힌 섭취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밀가루 끊기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극단적으로 아예 밀가루를 먹지 말자 라고 생각하면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딱 이 세 가지만 지켜보세요. 첫째, 메뉴 미리 선택, 먹는 양을 줄입니다. 식사 메뉴를 미리 정합니다. 가능하면 밀가루 음식이 아닌 메뉴를 정해두는 거죠. 또한 식후에는 가급적 후식을 먹지 않도록 하고요. 먹는 양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빵을 한 개 다 먹었다면, 라면을 한 봉 다 먹었다면 반만 먹을 수 있도록 조절해 보세요. 둘째, 단백질 중심으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습니다. 밀가루 음식이 주식이 아니라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밀가루를 드시더라도 채소와 과일을 함께 드시고요. 중심이 되는 식재료를 다른 것으로 바꾸시고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을 디저트로 생각하며 줄여보세요. 셋째, 단순당이 아닌 복합당 섭취를 늘려보세요. 현미나 보리, 귀리 등의 통곡물은 복합당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이라든지 흰 식빵 등 밀가루 음식에 비해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가루를 끊기 힘들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복합당 식품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은 밀가루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부터 밀가루를 끊으면 생기는 우리 몸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 장생TV였습니다.